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26일 오늘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어, 지금 미국 증시 막 끝난 내용들을 잠깐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증시도 보고 싶은 것만 보네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반도체 AI 그 세부적인 기술 쪽 이쪽으로 강한 모습들이고 나머지는 못 따라갑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일단 다우지수는 이틀 전 강해서 이제 신고가 나오다가 살짝 좀 묵직한 모습들이고 S&P 500도 거의 강보합권. 근데 약보합이네요. 약보합권. 눈치 딱 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6150을 가고 싶은데 뭐 그런 거 잠깐 기다리는 모습들이고 나스닥이 그나마 좀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세부적으로 그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강했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용들 한번 쭉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지금 매크로 지표 한번 볼까요? 달러는 여전히 약세입니다. 어제 보니까 유로화가 큰 폭으로 강세가 가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유로화가 강세, 달러는 약세로 가는 모습들 이어지고 있고 원화도 1360원대 그대로 되고 있어서 눈치 보기 하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다시 10만 7천 달러대 중반이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는 10만 달러대 초반에서 11만 달러대 사이에서 거의 왕복 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이 어떤 쪽으로 탁 튀느냐 그런 쪽들인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또 나오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쪽의 뉴스를 보게 되면 이거를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완화시켜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가상화폐가 변동성을 얼만큼 줄이느냐가 가장 숙제인데 그것까지 해결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확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비트코인으로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거를 활용해서 금융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출이나 뭐 이런 걸 활용한다. 야, 갑자기 대출금이 확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조금 좀 그러니까 확장성이 유니버스가 확장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이제 논의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10년물은 10년물 채권은 강보합권에서 한 4.3은 살짝 이탈해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크로 지표를 보게 되면 다 달러 약세 금리도 하락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은 가지만 일단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상당히 좀 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금리는 좀 하향 쪽으로 자리를 잡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다시 유가는 1단계 뛰어서 65달러대 근처까지 다시 들어왔습니다. 0.9%대. 근데 어제 나왔던 얘기가 만약에 이란이 다시 한번 핵실험 관련된 쪽을 정비해서 핵 시설들을 재건한다. 그러면 또 타격하겠느냐? Absolutely, of course,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시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핵 관련된 시설을 타격은 했다고 하더라도 한 400km인가요? 그 핵 우라늄 농축했던 게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행방을 찾는 게 또 숙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지금 약간 강경하게 나갈 준비를 약간 받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좀 그렇게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스는 하락했고 금이 살짝 올랐고 근데 금보다 은이 요즘 강하고요. 구리 괜찮습니다. 구리 가격들 선물 기준으로는 돌파했습니다. 살짝 직전 고점대 돌파하고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엔비디아 그리고 또 AI 관련된 기술과 실적들이 좋아진다. 구리는 당연히 수요가 많아져요. 그 얘기는 몇 번 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고 또 계속 그냥 미리 충분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리가 왜 강한지 어제 보니까 풍산도 주춤하다가 갑자기 번쩍거리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모습들 그건 이제 또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미국 시장 동향들 쭉 보는데 개별 종목들과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눈에 띄네요. 그래서 일단 러셀 2000이 좀 약했고 필라델피아가 강하다. 일단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는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저항을 드디어 돌파해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특성이 저항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다른 것보다 좀 더
혼자 유화 독존하는 식으로 좀 강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뭐 강한 시그널, 조정이 온다는 시그널 나오기 전까지는 혼자 추세 돌파했으면 쭉 가버리고 추세 이탈했다 그러면 나 혼자 그냥 빠져버리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눈길이 가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겠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된 쪽들 어제 보니까 그 파미셀 이거 안가 하던 그 파미셀마저 주가가 확 돌리는 거 보니까 3종 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산, 이수페타시스, 파미셀 요 3종 몸통 요 세 개가 두산은 뭐 이제 별로 되어버린 주가, 이수페타시스도 열심히 증자를 받아서 무거운데 열심히 좀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머지 파미셀까지 배팅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이거를 용인을 해야겠네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갑자기 미국 하다가 한국으로 점프하고 한국 쪽이 좀 제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죠. 계속 미국보다는 한국 쪽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거기서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 이게 GDP의 5%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목표치가 3.5%에서 5%까지 확 늘렸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거요. 금액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뭐 1%도 안 닿았던 게 금액으로 보게 되면 5배가 늘어난 겁니다. 1%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재정에 여유가 없는 나라들은 허덕 이길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스페인은 나 이거 못해 라고 했더니 미국이 뒤에서 못해? 너 지켜보고 있어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5% 수준이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약간 당장은 뭐 리스크가 조금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이란 관련된 전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압박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게 진행 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주가 크게 꺾이게 되면은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역시나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연준의 SLR 관련된 쪽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SLR 같은 경우는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자본 비율 이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낮추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좀 넉넉하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 5%에서 3.5에서 4.5% 내려가게 되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금리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존에서 그러면 은행들이 갖고 있어야 될 자본 비율들을 좀 완화시켜 주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증가되면서 금리는 떨어지는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확인될 때까지 그럴 의도가 있다. 왜 지금 논의를 하느냐? 금리가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감 높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또 하나 금리에 따라서 나오는 피해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5월달 신규주택 판매인데요. 전월 대비해서 13.7% 감소. 이거는 참 집을 안 산다는 것보다 못 산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모기지금리가 7%까지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가상금리가 4%대에서 가상금리가 거의 3%대 가깝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좀 그렇죠. 집값을 7% 내고 내가 집을 굳이 사야 돼?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보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난리 파월 의장 지능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그 지능 가지고 연준 의장 할 정도냐 그래서 자꾸 비아냥 압박 이러고 나오는데 이제 글이죠 글 요즘 이 표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박박 글 긁는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트위터 날리고 있고 뭐 어차피 그래 봐라 이제 바뀔 텐데 뭐 지금 한 위원들 압축으로 인선이 한 3-4명 정도 가 있어 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갑자기 그 중에 나도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좀 우리 대통령님이 좋아하는 멘트를 좀 바꿔볼까 라고 하면서 요즘 위원들이 비둘기밭 쪽으로 많이 바뀌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 오로지 외로운 모습들 나 혼자 가는 길을 가는데 약간 외풍이 좀 심해지는 느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당장은 금리에 관련된 쪽은 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또 살살 바뀌어진다 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조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자동차 쪽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약하고 로보택시, 유럽 판매 모두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웨이모 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웨이모 보다.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웨이모의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요게 지금 시장에서 좀 가장 큰 중요한 변화고요. 로보택시가 뭐 AI를 통해서 카메라를 중심으로 훈련한 것과 비싼 장비라고 해서 나 저거 안 써 라고 해서 라이다를 배제하고 그냥 카메라만으로 움직이는 로보택시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죠. 돈 많이 들면 더 기술 좋고 비싼 거 잘하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웨이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라이다 기술이 부각이 된다. 그러면 라이다 관련된 쪽도 이것 봐라 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SOS랩인가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냥 그렇다라고 말할 것 같고, SOS랩이 상장한 지 1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혜수 물량 크게 나오는 거 없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그렇다라고 말할 것 같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강했어요. 이거 무슨 기술을 까먹었는데 퀀텀 스케이프죠? 이게 30% 올랐습니다. 이게 그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어제 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좀 하나씩 좀 다음으로 가는 거 아니냐 라는 기대감이 확 커져서 예전에 그 양자 컴퓨팅 움직이듯이 갑자기 30%가 쭉 올랐다. 요거도 국내 전고체 배터리 강할까? 뭐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요즘 엔비디아, AMD 두 개가 떡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시간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대. 한번 잠깐 볼까요, 실적? 지금 보니까 예상했던 수치가, 컨센서스가 88억에서 93억으로 늘었고요. 지금 1.6달러에서 1.9달러. 거의 이제 2달러대 근처까지 실적이 나왔다. 와, 잘 나왔네. 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거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HBM 쪽에서 앞으로 시장 성장이나 어차피 저희가 지금 바라볼 때 레거시 쪽에서 전반적으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지금 DDR4 쫙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좋겠네. 하지만 수익성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HBM에 대해서 저희 막내라고 하는 마이크론이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게 좀 관건인데 그 내용 나오게 되면 하나 보고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가이던스도 잘 나왔습니다. 2달러대에서 2.5달러대까지 거의 25% 증액해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분기, 걔네들은 4분기 이런 쪽으로 잘 나올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3분기 맞죠? 2분기 끝났으니까 이런 쪽에서 HBM에 대한 코멘트가 제일 중요할 거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보다는 일단 SK 하이닉스겠죠? 하이닉스 밑에 동생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실적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러면서 반응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시장이 아주 세게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하이닉스 실적 발표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마이크론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혹시나 30만원대 이상으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약간 속도 조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가능한데,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를 그러면 그래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았다가 조정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오고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속도가 좀 과했기 때문에 파는 것도 살짝 좀 다시 흔들리면 사겠다라고 하는 비중 정도는 오늘 많이 오르게 되면 했다가 다시 아시죠?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보시는 게 맞겠다는 쪽인데,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해제 그랬제를 워낙 안 좋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그냥 잘 길을 가는 중이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머지 볼까요? 그 대형 기술 쪽 강세를 보였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페니메이 같은 이제 주택 금융업체 쪽에 암호화폐를 주택담보대출 심사 자산으로 심사 자산이래요. 심사 자산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그 개인의 어떤 대출 능력을 상환하는 쪽을 보는데, 그러면 암호화폐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럼 암호화폐 좋을 때 대출 신청해야겠네요. 그렇게 되는 결과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좀 있다라는 쪽으로 봐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스트레이티지 이런 쪽들 강했는데, 반대로 서클은 또 급락했습니다. 요거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서클 주가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30달러대인가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일단은 됐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갭을 내오고 나오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210달러가 이탈을 내게 되면 별로 분위기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10달러대에서 바로 반등하다가 하향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요 자리까지 들어왔다. 요거는 단기적으로 자리가 이탈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빠르게 내일
$210 안쪽까지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그런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고 거의 잘못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거 지지권들 여기까지 있다 보니까 그 파란색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일단은 내일 반등, 그러니까 서클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 반등 나오게 되면 일단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보는 게, 그리고 저라면 요 가격 메리트 들어올 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이고,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는 일단 버티려고 하는 모습들이고, 그런 상황 쪽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뭐 스테이블 코인만으로 움직이기 아니다 보니까 그런 쪽이고, 오히려 취약한 쪽들은 LG CNS, 삼성 SDS, 뭐 아톤 이런 회사들, 요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된 쪽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 좀 약한 거고, 어제 보니까 KB금융도 나도 발행할 건데 라고 또 특허 출원하다 보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도 KB금융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쪽들은 여전히 당장은 돌아갈 거보다 묵직한 게 조금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단기 평선들을 살짝 어제 테스트했다가 아주 살짝 돌리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가 이어진다 그러면 일단 추가로 흔들림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모아 간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 서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모아 간다가 아니라 단기 반등 나오게 되면 비중 줄이는 게 좋겠죠. 예,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저 LG CNS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사니까 주가 계속 갈 것이다 좋겠다.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아무리 외국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바로미터가 되는 종목들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안 사거나 관망하겠죠. 그러면 그거 무시하고 계속 좋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죠.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야간 선물이 마가이크론이 올라오다 보니까 갑자기 상승세로 변환됐습니다. 거의 정체에 있다가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야간 선물이 움직였던 거는 반도체가 오늘도 강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주도의 강세가 나올 수 있는 모습들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는데 반도체가 또 아침에 또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또 약간 좀 흔들흔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차익 매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가지고 오늘도 시장은 또 좋은데 나머지 종목들은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반도체가 강하게 되면 그것도 한번 염두를 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생각난 김에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저한테 왜 이 종목을 그렇게 많이 문의하시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터닉스를 좋게 본 적이 있나?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었는데 저한테 어제 블로그도 그렇고 문의하는 쪽에서 이걸 되게 많이 문의하시더라고요. 네.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이걸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이터닉스 어제 하락했던 요인들은 다 아실 거고 그런데 이게 이터닉스 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신재생 친환경 이쪽들은 한국 쪽 국내 쪽의 모멘텀을 갖고 움직인다. 이건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쪽들 뭐 대명에너지부터 요즘 파로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그런 쪽에서 단기 모멘텀 갖고 있는 SK이터닉스도 그럴 거지만 이런 쪽으로 갖고 있는 쪽들은 저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한국이 시장 규모가 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체 이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좋게 보지 않는 상황 쪽에서 올라갔을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급하게 내려오는데 블록딜 한번 돌고 거기다가 자산 양수하고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지금 블록딜 하는 단가 25,650원인가 거기가 좀 이탈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딱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하락하게 되면은 요런 자리들 이탈하면서부터 그땐 조심을 하는 게 맞죠. 요런 자리들 28,000원대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조심하는 게 맞는데 그다음부터 쭉 하게 되면 거기다가 블록딜 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오늘 일단 더는 안 빠지려고 딱 노력을 하는데 이런 자리가 비슷하겠죠. 좀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데 반등시 매도입니다. 일단은 반등시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그대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하게 되면 팔자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왜인지 혹시 누가 추천하셨나요? 예, 그걸 가지고 저한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했어요. 갑자기 다들 이터직스만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왜지? 라는 혼자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뉴스 몇 가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어제 나왔던 쪽에서 이제 삼성이 좀 반격의 준비를 하는 느낌이 나요. 예, 보게 되면은 테일러 팹 다시
강화 설비 반입 재개되고 좀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좀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된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관세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또 IRA 관련된 쪽 지나고 나서 요거는 다시 집행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모르지만 물밑 쪽으로는 작업이 좀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서 이동 과정 쪽에서 2나노 쪽의 공장을 대형 고객사를 확보를 임박했다 이런 쪽으로 나오네요. 그럼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거니 생각하지만 이게 수주가 목전 아니면 수주가 뭐가 됐던 뭐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나 싶은데, 원래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테슬라 얘기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지금 거의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미국에 에서 좀 대규모 뭐가 좀 나오기 시작해. 그때부터 아유 그럼 미국에도 공장이 바빠지겠네, 지어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쪽으로 HBM3, HBM 들어가는 거, 요게 들어가야 그때부터 변화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HBM 공급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이닉스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이고,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입니다. 요 관련된 요거 파운드리가 성과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 수주가 확보가 돼서 수주 나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이제 우리 조단위 적자 없어요. 그러면 반도체 쪽들은 실적이 좋아지겠죠. 솔직히 삼성전자 지금 올해 그 선행 12개월 뭐 선행 PR로 본다 그러면 몇 배인지 아십니까? 예. 삼성전자 억울이 아니라 삼성전자 죄송, 예, 쏘리 삼성 11배쯤 됩니다. 실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감안을 해야 되겠죠. 지금 6만원대 주가가 PR 11배다. 그럼 좋아지는 걸 보고 생각해야 들어갈 텐데, 그럼 좋아질 건 요겁니다. 이 두 개. 요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PR은 저평가가 되겠구나라는 쪽에 나오다 보니까 배팅이 들어가겠죠. 이래서 주가가 안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개, 여기서 뭐가 확인이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분위기 바뀔 수 있다. 삼성전자 화이팅!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AMD가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오라클이 같이 참전해서 우리랑 같이 뭘 해준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래서 지금 AMD 거를 쓰겠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최대 13만 개 GPU를 활용한다. AMD 신났죠? 예. 근데 이런 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AMD 향으로 또 뭔가 세팅 들어간 쪽은 삼성전자예요. 예. AMD 브로드컴 아직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대놓고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번에 HBM 쪽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결이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AMD가 여기서 힘을 낸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힘내는 얘기는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게 좀 더 화이팅이 될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저희는 결과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Show me the result. 발음이 무슨 태국 발음, 죄송합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요. 특히 해군 MRO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이 좀 크죠? 근데 어제 조선주도 좀 약했고,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 거는, HD현대 한화랑 같이 맞붙다가, 이게 지금 결국에는 수주전에서 싱가포르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싱가포르도, 싱가포르 업체, 근데 거기 약간 싱가포르에도 조선사 있죠, 당연히. 이렇게 반도 끝이다 보니까 있고, 거기다가 에이전트가 많습니다. 에이전트라는 얘기는 수주에다가 2차로 넘기는 쪽인데, 넘기는 것보다 자기가 밸류체인은 확실하게 있어야지 이런 미군 MRO 들어가겠죠? 그런 쪽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7함대 군수지원함 대상이다 보니까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가격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 MRO 쪽, 수주하는 쪽들은 돈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수익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걸 무슨 얘기냐면은 MRO가 일단 첫 번째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 수익성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는 거에 반증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MRO가 그렇게 크게 덩치는 키울 텐데 그렇게 썩 좋은 건 돈은 많이 버는 게 아니네 라고 하지만, 이게 불경기 때 업황이 안 좋고 조선 경기가 꺾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거리가. 그렇게 되면 방어 역할은 해줄 수 있겠구나. 단 돈은 안 돼. 이거는 꼭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손 안 되냐,
좀 대규모, 그리고 또 규모가 크고 좀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분명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것 쪽으로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봤던 지금 조선 쪽에서 그래? 라고 하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로 봐야겠죠. 어제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원자력 캥, 예, 그리고 또 방사는 이틀 전부터 지금 끝났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이란 이 전쟁 끝났다고 하면서 주가 퀭, 예, 또 조선마저도 퀭 어제 쭉 밀리고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이 약한 모습들이 나오죠. 예, 요거의 원인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제 나름대로는 실적 시즌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2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오는데 주가는 먼저 오르고 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가가 올라온 게 좀 미리 반영된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이 살짝 있다 보니까 일단 팔 사람들 팔고 그 다음에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예상보다 좋게 되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들은 또 사는 거고 그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고점에서 변동폭이 좀 커지는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종목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일단은 원자력 쪽에 와레모의 두산에너빌리티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때도 보게 되면 한 번도 지금 단기평선 녹색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닿기만 하면 매수 자리였어요. 이번에 또 어제도 닿자마자 또 턴했습니다. 지금도 기술적 분석 설정 잘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러면 오늘 자리가 어디냐 라고 봤을 때 오늘 자리는 딱 보게 되면은 64,600원. 그러니까 64,000원대 중반대입니다. 그러니까 64,500원 요 정도쯤 보게 되면은 요게 이탈하느냐 여부가 또 관건이겠죠. 요거 그러니까 어제 64,500원이면 어제 저가가 64,200원. 거의 64,000원대에서 크게 이탈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세가 고점권에서 소멸되죠. 그러면 다음 이런 여기 지지권까지 또 한번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약간 슈팅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가는 과정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염두를 하시고 그다음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이때 다 털렸다. 1차로 저희 다 털렸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오다 보니까 이때 많이도 왔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털려가지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좋게 오는 사람 중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 털려고 그냥 다 저거 언제 사?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다 팔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갖고 계시다라고 되면 이런 관계 보시고 이렇게 했다가 많이 이탈된다 그러면 저라면 그럴 거 저도 아직 이거 아직 보유하는 다 털어먹었어요. 다 털어먹고 지금 요만큼 남아있습니다. 요거마저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입장에서 요거를 여기 줄이고 다시 살까 이런 입장 쪽으로 보는데 아무튼 나머지 얼마가 됐든 간에 한번 끝까지 가볼 생각이지만 추세가 이탈한다? 일단 또 줄여야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요만큼 옛날 대비해서 요만큼 낮은 비중인데 이게 또 사진이나 찍고 그냥 말아야죠. 기념사진 착각 이러고 그냥 수익률 옆에 착각 이거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렇고 그럼 또 방산의 대표주자 한번 볼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보게 되면 가다가 고점 묵직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중요한 지지권이 하나가 이탈이 됐습니다. 이 자리가 이게 중요한 지지권이 거기서 지지하고 지금까지 보게 되면 요 자리 요 파란색 선이죠. 이게 한 번도 이탈을 안 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잘 지지를 해왔거든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이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대가 90만 원이네요. 90만 원이 이탈하다 보니까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등을 하게 돼도 90만 원대 바로 못 턴한다? 그러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80만 원대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80만 원대 초반까지 들어와서 여기는 일단 못 먹어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 같아요. 거기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여기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들어왔다가 잘못하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여전히 속도 조절이 들어오고 있구나 한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조선 뭘 볼까요? 그냥 가장 부담 없는 HD 현대중공업 볼까요? 현대중공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갔던 거 다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기에는 이거는 요런 자리,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설정한 자리 있죠? 요 자리. 여기만 들어오게 되면 밀려요. 또 가다 보니까 여기 딱 맞고 밀려요. 또 딱 갔으니까 또 밀려요. 여기가 아직은 저항이 좀 크구나. 안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녹색 선만 다가가면 또 올라요. 그러면 테스트가 들어오겠죠. 근데 오늘 조선 쪽을 크게 올릴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40만 원대 초반대 여기가 지지권인데 일단 지금 40만 원대 초반하고 이걸 되게 애매하네요. 이럴 때는 또 분봉을 좀 봐야 되는데 시간상 분봉을 좀 볼 시간이 없고 주봉으로도 한 40만 원대 초반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약간 속도 조절이 나오는구나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그냥 달립니다. 지금까지 지지했던 자리다 보니까 눈치 보고 또 달리겠죠. 이렇게 나올 것이냐. 그럴 만한 모멘텀이 좀 없기 때문에 뭐 수주가 뭐 나오나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쪽에서 아직은 딱 지금이 지지권 아니게 되면 40만원대 초반까지는 또 가서 테스트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짜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다 단기 고점에서 단기 지지권에서 조금 흔들려서 다음 지지권을 보고 있는 게 지금 조방원입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사는 게 전력기기죠. 전력기기는 HD 현대일렉트릭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버티고 있어요. 예, 괜찮고 그래서 이건 아직 그렇게 이제 이건 아직 살아있네요. 예, 월봉상에서도 이제 고점 뚫고 50만원대 자 뭐 해제 그랬지 안 합시다. 예, 하지 맙시다. 예, 효성중공업을 가장 좋게 봤지만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쪽은 아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채우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외사 리포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또 모릅니다. 이쪽마저도 흔들릴 수가 있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고점권에서 특히 이제 박스권 들어갔던 80만원, 81만원 같아요. 이런 게 좀 이탈한다 그러면 또 준비를 하셔야죠. 예, 단기 고점권에서 단기 이탈했다. 그러면 그때 무조건 단기 이탈하니까 살 기회 아닙니다. 갖고 계셨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추세가 쭉 가다가 단기 고점에서 좀 흔들린다? 이건 줄일 자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거기서 대응했다가 조정이 며칠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고점에서 샀더니 물려버렸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으신 분들은 추매 자리는 정확하게 좀 가격 메리트가 좀 충분해야 들어간다고 보시고 뭐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권 들어오는데 이거 추매 자리 이러지 마세요. 워낙 갖고 있는 물량이 있는데 거기다 뭐 또 고점에다가 더 추매를 합니까? 불타기 좋습니다. 좋은데 충분하게 지지권 들어온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잘못하게 되면은 여기 그래도 나 지금 30% 수익 나 있어. 거기다가 기분 좋다고 고점 꺼서 살짝 흔들렸다고 팍 들어간다. 그러다 또 못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추매 자리는 좀 신중하게 보시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불타기와 그거는 다 알고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타기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의 수익을 깎아먹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타기도 JAL 잘 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국내 증시는 일단은 오늘도 한번 볼까요? 오늘도 지금 3080선 3078 오늘은 자리가 3080이 중요하겠네요. 여기가 이탈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또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한쪽에서 보시고 오늘도 순환매가 돌아간다. 그러면 오늘의 순환매는 오늘의 주식은 오늘의 종목은 뭘까요? 아직은 좀 고민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들어가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올지 아니면 조금 주춤했던 게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리고 이거 맞췄다고 저희 또 썸네일에서 저희가 이거 하나만 오늘 이 종목 딱 하나만 이 섹터 하나만 사게 되면 딱 끝 뭐 이렇게 또 이런 거 이런 영상들이 오늘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게 무슨 10만원 20만원씩 달린 거 보고 참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될 때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이런 모습들이고 어떻게든 장사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렇게 보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도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빠질 때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정리하겠습니까? 영상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한 주 쭉 있다가 막 댓글 달고 막 그래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때 거봐라 살 끼는데 뭐 하라고 그랬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빠지잖아요.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잠적합니다. 조용히 있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그걸 만회할 만한 또 종목 3가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종목은 내가 챙겨야죠. 그런 거 아무리 보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뭐 신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랬던 사람들 제 예전에 2차 전지 때 얘기했던 그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버입니다. 거기까지 보시고요. 오늘도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조금 좀 속도 조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랐으니까 괜찮아 라고 보시되 그래도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좀 그랬다고 하게 되면 비중도 좀 정리하고 좀 약간 슬림하게 해서 다음 전략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는 거 가지고 정리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리가 부분적으로 비중 줄이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가시면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라이브가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날 8시 저희가 파워 수급으로 말씀드렸던 것들 이제 라이브로 만나요. 지금 다 번호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예, 늦게 오시면 자리가 아니고요. 예, 다 환영입니다. 토요일 날 또 라이브에서도 뵙겠습니다. 파워 수급이죠.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바로 토요일 아닙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에도 파워 시황 또 연결을 해드리고, 예, 좋아요, 구독, 예, 꼭 해주시면 다 도움이 되시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